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정부가 이렇게 제재 대상을 추가한 건 올 들어 네 번째인데 이번 조치는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이번에 제재에 추가한 대상은 후앙 왕건과 첸 메이시앙 등 타이완인 2명과 타이안 회사 주이방과 주이종, 또 홍콩 회사 주이첸과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 위안바오입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선박 간 불법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샹 위안바오호는 지난해 적어도 2차례 불법 환적에 가담했고 이후 북한 선박이 남포항에 이를 하역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앙 왕건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고 운항한 샹 위안바오호를 사용해 170만 리터의 석유를 제재 대상인 북한 백마호에 불법 선적을 통해 공급했습니다. 시골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번 제재 대상 추가 지정과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대북 제재 단속 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왔습니다. Goal is to deter and disrupt that illicit ship-to-ship transfer activity that's been going on. 북한과 관련한 미 재무부의 제재 지정은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지난 3월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북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지난달엔 베트남에서 외화 벌이를 해온 북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 재무부 발표는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 재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서 신앙인과 정치범들이 당국에 의해 강제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 4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30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독재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유엔이 정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는 신앙인들과 정치범들이 당국에 의해 실종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실종은 무도한 행위라면서 이를 이용하는 정권은 취약하고 허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그 같은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7월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의 중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formally demands that its officials act to, in their words, wipe out the seed of Christian reactionaries. 이런 가운데 유엔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4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주민 4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실무그룹이 발표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입니다. 실무그룹은 이들 탈북민 4명이 개천관리소와 요덕관리소, 화성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2월 답신에서 이들 4명이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 내용이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정치범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킨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약속과는 달리 실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협상 재개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재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달 전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실무 협상 재개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회담을 열지 않았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며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의도적으로 실무 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his calculation is he does better when he speaks directly to the president. I think that is the wrong move at this point, and I think Hanoi proved that.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정상회담을 선뜻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실무 협상을 먼저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김 위원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need to maintain unrelenting pressure on Kim Jong-un. The only way he's going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is if he believes that the threat to his survival is greater because he keeps nuclear weapons than giving them up.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결정을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were to float the idea of some sort of significant sanctions relief, all of a sudden North Korea would be willing to engage. 반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무언가를 시도할 때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감지했다며 내년 대선 전까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30일 B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간 기밀 정보 공유의 미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었던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협정 종료 결정은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시기에 영내 안보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내년 국방 예산으로 올해보다 1.3% 늘어난 역대 최대인 500억 달러 규모를 책정했습니다. 일본의 국방 예산은 2014년 이후 7년 동안 총 13% 증가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실효성 있고 다차원적인 통합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을 착실히 강화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 요구안에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미국과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8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세스 크롭시 허드슨 연구소 미 해군력 센터 소장과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소장은 일본의 F-35B 구매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프리카 정상들이 잇따라 회담하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열린 제7회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참석한 짐바브웨와 잠비아, 콩고 등 아프리카 8개국 정상들과 회담하고 유엔 안보리의 개혁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8일과 29일에도 아프리카 개발회의 참여국 중 남아공, 케냐 등 32개국 정상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으며 특히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피해 문제에 대해 일본과 절대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 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에서 약 4천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박기범 교수와 연구진은 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35만 8천여 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지만 이 중 51만 8천여 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고 3,968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범 교수는 BOA에 이 같은 추정치는 유엔의 지원 대상인 중증 영양실조와 비타민 A 부족, 식수위생,
모자 보건 분야의 사망률을 대입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3,968명 가운데 15%인 530여 명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